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아라인 대 알라스르. 자, 용유는 아침 8강 1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아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핵심 공격수인 지금 호조 라바가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라스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부터 지금 서드 골키퍼까지 죄다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지금 이제 브로조비치, 그리고 지금 카이바리, 그리고 탈리스카와 같이 어느 정도 좀 주요 미드필더나 공격수도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알라스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전력 누수가 크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봐요. 일단 뭐 지금 골키퍼도 뭐 주전부터 서드까지 다 결정이다 보니까 거의 좀 햇병아리 거는 골키퍼를 이제 선발로 내세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 외에 좀 브로조비치, 이제 카이바리, 뭐 탈리스카 같은 그런 좀 핵심 선수들도 어느 정도 좀 결장이다 보니까 좀 전력이 다소 좀 약해진다 이렇게 또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정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알 나스르가 좀 원정이고, 그리고 주전부터 제 서드 골키퍼까지 전부 지금 결장 중이기 때문에 좀 수비가 많이 불안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라인이 초반부터 좀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좀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왜냐면은 일단은 이제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알 나스르 홈에서 펼쳐지는데, 알 나스르가 홈에서 훨씬 더 좀 경기력이 좋고, 그리고 특히 홈에서는 거의 매 경기 지금 클린시트를 좀 기록할 정도로 평균적으로 좀 수비도 많이 견고한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1차전에서 좀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좀 아라인이 초반부터 좀 라인을 올려서 좀 적극적으로 공세를 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알 라스르 역시 그런 좀 템포에 따라 좀 경기를 좀 치르게 되고, 그러면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물론 뭐 지금 네임돼 있는 선수들이 많은 알 라스르긴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많기 때문에 전력이 많이 떨어진 점, 플러스 그리고 아라인의 좀 최근 폼이 좋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좀 배당 대비 아라인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라인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버 보는 경기. 그래서 아라인 프랜승의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아침 한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대 아스날. 자, 일단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지금 핵심 공격수인 카메론 아처가 결장 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외에 좀 기존 수비수들의 결장도 많은 그런 세필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이제 진첸코와 토미아스 정도가 뭐 결장 의심의 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루턴타운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전부 다 졌을 정도로 좀 성적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뭐 리그 꼴등으로 사실상 뭐 이번 시즌 강등이 거의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시즌 역시나 좀 기대 이하의 그런 좀 모습 보이고 있는 그런 세필드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6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을 타고 있죠. 그리고 직전 경기 뉴캐슬 상대로 4골을 넣으면서 여전히 좀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선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근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뭐 포르투전에서 뭐 무득점을 한 걸 제외하면은 매 경기 뭐 지금 멀티득점 이상씩 계속 꾸준히 기록을 하면서 공격이 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뭐 이번 시즌 중에서 가장 공격력은 좀 최고점이라 볼 수도 있다. 네.
이런 약간 지금 현재 아스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전반적으로 뭐 세필드 같은 경우는 반강제적으로 뭐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아스날이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계속해서 좀 몰아붙이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전형적인 강팀과 약팀의 그런 좀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해봐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최근 뭐 양팀의 경기라고 봤을 때 원정이라고 해도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아스날의 그런 원사이드한 경기로도 흘러갈 수 있다, 이 점까지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뭐 전체적으로 수비가 안 좋지만 측면에서 더더욱 좀 수비가 취약한 그런 세필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아스날이 좀 측면 위주로 어느 정도 좀 전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좀 크게 코멘트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현재 흐름, 경기력, 뭐 전력 등 뭐 전부 아스날이 우세하기 때문에 뭐 원정이라 해도 좀 아스날이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뭐 솔직히 이 경기는 뭐 세필 사이드를 볼만한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요거는 아스날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1엔디 기준은 요거는 마이너스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 기준으로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스날 승, 그리고 1엔디 기준 마이너스 승, 그리고 3.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필드와 이제 아스날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사수나 대 알라베스. 자, 일단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및, 그리고 핵심 공격수인 지금 부디미르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뭐 팀 내 최고 득점원인 그런 부디미르의 결장은 오사수나한테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상승을 타고 있고, 특히 좀 최근 3경기 동안 1실점밖에 안 했을 정도로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셀타비고한테 좀 3대0 대패를 당한 이후에 수비에서 좀 안정감을 찾은 그런 최근 오사수나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는 중으로 1월에 비해 다소 좀 모멘텀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뭐 지금도 알라베스가 잘 지진 않지만 1월달처럼 이제 거의 매 경기 이겼을 때 폼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확실히 좀 모멘텀이 떨어진 그런 알라베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전반적으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좀 템포가 느린 편이고, 그리고 알라베스 역시 원정에서는 좀 롱볼 비중이 높고 역습이나 좀 크로스 위주로 좀 공격을 풀어가는 경우가 은근히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 좀 단조로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되면서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진행되면서 약간 좀 저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리그에서 매번 뭐 오사수나가 이겼을 정도로 알라베스한테 강한 면모를 보이긴 했지만 알라베스가 최근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걸 고려하면 무작정 오사수나 승을 보기는 다소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다가 이제 좀 부디미르의 약간 좀 결장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 또 약간 좀 오사수나 승을 막무가내로 보는 건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보다는 오사수나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참고로 언어바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사수나 햄무알부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제노아.
자, 일단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특히 뭐 이제 팀 내 핵심 미드필더이자 좀 득점에도 많이 관여하는 지금 카라노글루의 부재는 좀 인터밀란한테 좀 타격이 큰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인터밀란 이제 뭐 직전 경기 아탈란타 상대로도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현재 지금 11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까지 올해 치룬 경기들은 전부 다 이긴 그런 인터밀란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터밀란은 뭐 올해 들어서 더더욱 지금 뭐 성적도 굉장히 좀 최고조에 이뤘고, 그리고 폼도 지금 뭐 최상의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무결점의 플레이를 지금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제노아 역시 올해 이제 아탈란타한테 홈에서 대패한 경기를 제외하면 뭐 최근 뭐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좀 드라고신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정된 수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 팀 다 좀 올해 성적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성적을 좀 거두고 있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보네요. 자, 여긴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인터밀란이 높은 골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경기를 어느 정도 좀 운영할 것으로 좀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좀 중원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좀 라인이 내려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홈에서 인터밀란이 좀 템포 조절하면서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운영하는 식으로 흘러갈 수는 있지만, 자, 다만 이게 지금 인터밀란의 폼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솔직히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쉽게 풀어갈 것으로 봐요. 자, 다만 근데 생각보다 인터밀란이 제노아 상대로는 강하지 못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직접 맞대결에서는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뭐 일단 뭐 작년 12월 말에 이제 제노아 홈에서 경기를 치렀고, 경기력에서도 좀 제노아가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이제 좀 무승부를 거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인터밀란은 뭐 이제 그 제노아랑 무승부 거둔 이후에 지금 현재 11연승 중입니다. 아무튼 이런 뭐 상황까지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지금 제노아도 거의 뭐 매 경기 좀 끈끈한 수비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솔직히 인터밀란이 이긴다고 해도 저는 약간 좀 쉽게 대승을 장담하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뭐 상대 전적에서도 뭐 최근 인터밀란이 좀 제노아 상대로 좀 시원하게 좀 이긴 경기가 지금 없고, 그리고 제노아의 뭐 수비도 여전히 지금 끈끈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여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인터밀란 사이드를 보긴 하지만 핸디로는 저는 요거는 마인슨보다는 햄무 도전 경기로 가져갈 것 같아요. 1점 차 정도의 승.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요건 언더사이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제노아가 뭐 어느 정도 좀 버틴다고 좀 생각을 하면은 요거는 뭐 저득점 양상으로 충분히 좀 흘러갈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인터밀란 승, 그리고 고배당 이거는 햄무, 그리고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좀 추천이나 지그재그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좀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